안녕하세요. 장애인 복지론 보충 수업 그리고 보충 자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추석 연휴 때 찍고 있는 건데 추석 연휴 때 촬영하니까 좋은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주변에 아무도 없다. 이 지금 제가 찍는 공간이 옆에 방이 꽤 많은 곳이에요. 광화문에 있는 곳인데 원래는 좀 바깥에가 좀 부산스러워요. 좀 시끄럽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연휴 때 아침에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참 좋기는 합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가장 최신의 내용이고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막상 제가 설명을 안 하면 이 내용은 찾아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복지론에서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우리가 책에서 많이 배웠는데요.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국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견해, 이 국가 보고서에 대한 견해가 이 유엔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을 보고 이제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신력뿐만 아니라 이제 유엔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 장애인 제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을게요. 자, 대한민국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고 2022년도 10월 6일 날, 원문은 영어고 영어를 번역한 겁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에 개최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2022년 9월 5일에 본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의 국가 보고서를 환영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단과의 유익한 대화에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서론이 전반적인 이 문서의 분위기를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외교 문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분위기가 이렇게 잘못 흘러가면은 이게 답이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 봤을 때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자, 한국의 수어를 인정했다. 한국 수화 언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법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에 점자법이 채택되었다는데, 이 점자법도 우리가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읽을 때 상당히 유용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쯤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인가요? 제가 검토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장애인 건강권 그리고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도 채택이 됐고, 그 다음에 2021년에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로드맵을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인데, 이제 권고사항 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대한민국 정부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위에서부터 5번 얘기입니다.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법상의 수정된 내용이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고, 일부 장애인의 특정한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알파벳 B입니다. 자, 알파벳 B에 최근 장애 등급제가 6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당사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의학적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알파벳 C입니다. 협약이 인정하는 권리에 대해 정책 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의사, 보건, 기타 장애인 관련 전문 업무 종사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이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장애인 그리고 심리 사회적 장애인, 시청각 장애인 등 이런 사람들의 욕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법적 환경적 장벽을 파악한다. 완전한 사회 포용 증진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
자, 그리고 장애인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자,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이른바 국회에서 자, 이 협약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 이런 그 10번에도 있습니다. 10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자, 여러 사람들의 흔히 말해서 여러 장애인 유형 그리고 단체에 대해서 의미 있는 협의를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권리 이제 평등과 비차별 관련돼서 또 이제 이 논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게 이런 번호 11번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장애 여성, 이주 장애인 등 자, 이게 장애인이 마주하고 있는 차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라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은 자,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좀 상기 떠올리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차별을 철폐하라는 얘기와 그리고 심리 사회적 장애인을 전달 체계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장애인 권리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 법무 비용을 면제할 것 등이 있습니다. 자, 장애 여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고요. 자, 장애 여성에 대해서는 이제 14번입니다. 14번에 보면은 자, 장애 여성 또는 여성 아동이요. 자, 여기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자,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서 장애 여성에 대표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애 아동에 관련된 거 16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애 아동 지역사회 중심 재활 프로그램을 하도록 할 것,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6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식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인식제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 자, 그리고 접근성 제9조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또 우리나라 다른 법이 좀 나와 있어요. 자, 19번에 C, 알파벳 C를 보면은 2022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통과가 되는데, 자, 이게 좀 불충분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제 지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근무 환경에 장벽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번에 당사국에 이제 대한민국에 권고하는 사항은 자, 대중교통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그래도 언급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0조 생명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당사국은 권고하고 있는 게 자, 자폐성 장애인 그리고 심리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조 자,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상황에 대해서 자, 24번 자, 위원회는 한국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 그래서 자,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재난 위험 감소 계획을 채택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자, 코로나19에 대해서 또 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 이 장애인에 대한 자, 코로나 관련된 계획을 좀 더 신경을 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 앞에 동등한 인정 제12조인데, 자, 장애인의 이제 법적 능력에 대한 인식, 지금 28번입니다. 28번 하고 있고요. 자,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어떤 인식, 자,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된다. 자, 그리고 독립적인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읽기 쉽게끔 좀 더 가족들에게도 어떤 자료를, 법률적인 자료를 배포할 것,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법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장애인이 법적 절차에 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것, 그 다음에 법관과 법집행 공무원에게 자, 아무래도 인식 개선 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요. 자, 그리고 이제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이것도 32번입니다. 32번에
자,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법이 여기 또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진흥,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서도 자, 이거를 이제 그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자,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각종 차별적 요소를 폐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아직 뭐 고문이라든가 이런 잔혹한 일이 뭐 유엔에서 봤을 때는 현재 없는 상태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16조의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인데 36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원센터, 긴급 쉼터, 자, 그 장애 피해를 입은 장애 여성과 장애 여성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더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넘어가서 뭐 조금 더 이제 볼만한 내용들은 뭐, 자, 지역사회 얘기, 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접근권. 자, 정보 접근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44번에 알파벳 B입니다. 자,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좀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 자, 뭐 사생활의 존중과 가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제가 뭐 우리 장애인인 분들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자, 이 장애 학생에게 디지털 접근과 같은 대안적이고, 자, 접근 가능한 방식의 보조기구 등을 더 제공해야 된다. 지금 50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 자, 그 다음에 재활 시스템, 근로와 고용인데, 자, 역시 또 근로와 고용에 또 이제 권고사항이 좀 있습니다. 56번입니다. 자, 일단 차별금지,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을 검토해서, 자,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들, 뭐 정치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 문화,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체육활동에 관련된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64번 같은 경우는 통계조사, 현황조사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장애인 자료 수집 체계와 절차를 마련할 것. 이게 좀 더 세밀화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구축할 것.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뭐 관련된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게 68번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게 그 아무래도 인권 증진에 대한 그 인권위원회의 그 위상을 좀 높이라는 의미로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후속 조치에 관련된 것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엔에서 하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상당히 그 유심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장애인에 관련된 법률 말고도 민법이라든가 다른 여타 법률들이 제정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까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강 보고 하는 얘기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결론적으로 국회의 비준,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뭐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뭐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세부적인 곳에는 고칠 것이 많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제가 장애인 목적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정도는 소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좀 그 교과서에 없는 보충 영상 그리고 자료들도 계속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